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자녀 키우기 필수 부모 기술의 임상심리학 박사 리차드 손입니다. 부모 분노 관리 기술 1부, 2부에 이어서 제3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분노 행동 한 가지 개선하는 방법과 분노 행동 대처 기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의 그 분노 행동 때문에 심각한 정도의 불화가 생기고 있다고 그렇게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의 전화를 제가 종종 받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전화가 오셨는데요. 남편이 그 퉁명스러운 말투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이혼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뭘 물어보면 남편이 항상 그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대꾸를 하지 않아가지고 30년을 사시면서도 이 가정의 평화를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퉁명스러운 말투 그리고 대꾸 안 하는 거 이런 행동도 분노 행동의 한 종류입니다. 만약에 집안에 남편 또는 아내의 그런 대화 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면요. 자, 이 말투를 고치는 행동 수정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분노 행동 개선하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일을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와서는요. 여보, 얼른 쓰레기통 좀 갖다 내놓고 마켓 가서 살 한 봉지 좀 사오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남편이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못 들은 척하고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두 번째가요. 내가 놀고 있는 것 같아?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세 번째는요. 여보 나 이거 급한 일인데 10분이면 끝나. 끝내고 나서 나 할게.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일이 끝나면 아내의 주문한 일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자, 이렇게 아내가 말을 걸어오거나 뭔가 부탁을 해올 때 1번, 2번 대신에요. 나는 지금 여기 3번의 방식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그리고 실행 결과를 통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행동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과연 부부 사이의 관계가 나아지고 있는지, 일주일에 언성이 올라가는 언쟁이 몇 번이나 벌어지는지, 아내가 남편한테 화가 나가지고 또는 남편이 아내한테 화가 나가지고 서로가 냉랭한 태도로 대하는 날이 한 주일 동안에 며칠이나 발생하고 있는지, 이것을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정도 관찰해 가지고 통계를 내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나면 매주 한 번씩 통계를 내 가지고 그 변화의 정도를 관찰하도록 합니다. 상대방이 묻는 말에 대답 대신에 오히려 그 질문으로 대받는 거예요. 대꾸하는 거. 이것도 분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메리지 클리닉의 저자인 그 존 갓맨 박사는 상대방 질문에 대받아 묻는 질문, 이게 이혼의 그 중요한 사유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동차 열쇠 못 봤어? 이렇게 물으면요. 당신 왜 맨날 뭐 잊어먹고 그래? 이런 답이 되돌아옵니다. 우리 언제 밥 먹을 거예요? 이런 질문에도요. 왜 벌써 배고파? 뱃속에 무슨 거지가 들어앉았어? 쓰레기통 좀 내줄래요? 이렇게 물으면요. 당신 눈에 내가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이런 대꾸가 돌아오고, 소녀시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물으면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에 당신은 SS501 좋아 안 해? 이런 대꾸로 되돌아옵니다. 자, 이런 간단한 질문에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대답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항상 대꾸로서 대로 질문합니다. 여보 내 차 열쇠 못 봤어. 이 질문에 열쇠 못 봤으면 그냥 아니 못 봤어. 책상에 있는 걸 보았으면요. 책상 위에 있어.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당신 차 열쇠 보관소야. 이렇게 대받아서 대꾸를 합니다. 이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데요. 자, 상대방의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언제 밥 먹을 거야? 이 질문에 왜 벌써 배고파? 아니면요. 뱃속에 무슨 거지가 들어앉아서 이런 대받아치는 그 분노의 대답 대신에 10분만 있다가요. 아니면요. 나 밥하기 싫어 여보. 우리 나가서 먹어.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쓰레기통 언제 내놓을 거야? 이 질문에 내가 지금 놀고 있어 이런 대꾸 대신에 이거 끝내놓고 내놓을게. 아니면요. 당신이 좀 내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소녀시대가 그렇게 좋아? 좋으면 무척 좋아. 아니면 아니 별로. 이렇게만 대답하면 됩니다. 자녀들이 뭘 물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나 랩탑 언제 사줄 거야? 이런 질문에 엄마가 돈 사놓고 안 사주니? 이런 분노의 대답 대신에 11학년 올라가면 사줄게. 아니면요. 돈이 없어 사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번 주말에 마이클 집에 놀러 가도 돼? 이렇게 물어오는데 너는 걔 말고는 놀 친구가 없어? 왜 맨날 그 집이야? 이런 분노의 대꾸 대신에 그 집에 부모들 계신지 확인한 다음에 놀러가. 아니면요. 그 집에 가지마. 부모님들이 안 계셔서 위험해. 위험해서 안 되겠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아빠 우리 언제 캠핑 가요? 아빠 요즘 힘든 거 몰라? 이 대답 대신에 아빠 이 일 끝나고 나면 다음 달에 가자. 아니면요. 이번엔 못 가겠다. 이렇게 대답해 주도록 합니다. 분노 행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술 3가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정지 기술, 생각이요. 사고는 생각이고, 경쟁사고 주입하기 기술,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 기술, 이 3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사고 정지 기술인데요. 생각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요. 아내나 자녀를 내가 이 윽박 지르는 그런 말이 막 나오려고 할 때 이제 한마디만 더 해라. 이렇게 아내를 협박하고자 할 때, 아니면요. 당신 내가 하자는 대로만 했어봐. 어디 이런 일이 생겼나. 이렇게 아내나 남편을 원망하거나 구속하고자 할 때, 이런 말들 입가에서 맴맴 돌 때, 바로 이때 이런 생각들을 정지시켜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스탑! 이러고 준엄하게 이렇게 꾸짖어 줍니다. 우리말로 멈춰! 이것도 좋습니다. 자, 이 명령은 아까 공부한 우리 일부에서 공부한요. 대내 전두엽에서 편도핵으로 내리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편도핵은 이런 지시를 따라 가지고 수능을 해서 멈춥니다. 우리 생각을 일단 멈춥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나면 더 이상 이런 생각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빈자리를 뭔가 다른 생각으로 채워주지 않고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올라옵니다. 이때 이런 부정적인 사고와 서로 경쟁을 하는 또 다른 생각을 주입합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인이 만약에 보험 세일즈를 하고 있다면 보험 좀 더 잘 파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부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세미나에 가서 새로운 정보를 익히고 보험학 강의를 듣고 또 저의 이런 강의를 듣고 감정을 잘 관리하는 행동 기술을 익히고 하는 이런 일이 지금 아내가 해야 할 일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남편이 전문 직업인이 되겠다 결심을 했다면 대학원에 등록하고 강의에 참가하고 집에 오면 아내 일 도우면서 숙제 열심히 하고 또 학교 가고 아내 도와서 집안일 하고 또 숙제 열심히 하고, 바로 이런 것이 남편이 내가 해야 할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됩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그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때, 그때 가정의 다른 문제들도 함께 해결이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그랜드 캐니언 대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서로 이성을 잃기 시작할 때 사용합니다. 아까 분노 행동을 인식하는 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많은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주말에 남편이 리빙룸에서요, 풋볼 경기를 크게 틀어놓고는 US 이겨라, UCLA 져라 콩콩 뛰고 난리가 났어요. 자, 이런 남편을 바라보다가 아내가 기어이 한마디 합니다. 내 친구 남편은 이 불경기에도 지난번에 와이프한테 루비통 가방 선물했다더라. 자, 이런 이야기를 그만 내뱉고 말았다고 해봅시다. 남편이 리모트 컨트롤을 탁자에다 탁 내려놓으면서, 그럼 그 친구 남편은 가서 살아. 돈 버는 일이 거의 내 맘대로 돼?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방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여기에 아내도 지지 않고, 내가 웬만하면 그런 소리 하겠어? 주말만 되면 맨날 집에서 풋볼 보느라고 정신도 없고 언제 나가서 쇼핑 한번 제대로 해봤느냐. 자,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서로 마음에도 없는 흠집을 막 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랜드 캐니언으로 가야 합니다. 여보, 나 그랜드 캐니언에 잠시 다녀올게 말하고는 화장실이나 뒤뜰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의 그 장엄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심호흡을 하면서 내 마음의 평정을 되찾아옵니다. 분한 생각과 감정이 계속되면 그때도 스탑, 준엄하게 나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감정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수용하는 일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가는 일은 이런 감정 싸움에서 일시적으로 타임아웃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정을 되찾아서 돌아온 다음에 그때 경제적인 문제를 의논합니다. 자,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문제를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집안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에이 정말 하고는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친구하고 야 노래방 가자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아내는 아내대로 전화통으로 쭈루루 달려가가지고 친정으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하소연하면서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달래고자 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그랜드 캐니언에서 달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남편과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